안녕하세요, 권희원입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에코프로비엠과 LNF 양극재 대장주 인사이트라는 코너로 해서 이 두 라이벌전 1탄으로 해서 주요 기술들의 양 기업의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라이벌전 2탄으로는 이 캐펙스 투자적인 측면, 최근 환경 관점에서 이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더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네이버 카카오라고 이제 다들 아실 텐데 이 2020년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제가 표를 그냥 옛날 걸 한번 갖고 왔는데 굉장히 에코프로비엠하고 LNF의 관계는 네이버 카카오의 관계하고 비슷하다. 실제 주가의 흐름도 비슷하기도 하고 서로 경쟁을 하면서도 서로 이끌어주고 항상 이렇게 시가총액의 간격을 비교를 하는 이런 흐름도 굉장히 비슷해서 가져왔고 네이버 카카오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더 형제 관계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에코프로비엠이 만약에 지난주 시간에 제가 작성한 표인데 에코프로비엠이 만약에 좀 더 먼저 나가면 그 다음에 먼저 선두에서 나가주면 LNF는 또 따라서 열심히 가고 LNF가 에코프로비엠이 조금 힘들어하면은 LNF가 좀 치고 올라가서 서로 조금 더 지지선을 좀 방어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서로 어려울 때 돕고 잘 나갈 때 끌어주고 이런 관계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에코프로비엠은 시총 2위고 LNF는 시총 3위인데 아직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에코프로비엠의 8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많은 에코프로비엠 주주분들은 사실 야 무슨 대장주 비교냐, LNF가 무슨 대장이야, 아무리 우리가 악재를 맞았어도 이거 무슨 비교하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다만 분명히 맞아요. 에코프로비엠은 국내 뭐 코스닥 1위 정도의 기업인 거고 대장주는 현재 에코프로비엠이 맞다고 할 수가 있고요. 다만 LNF의 그런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다. 특히 22년도에는 심상치 않다라는 부분을 뭐 저도 양쪽의 주주로서 뭐 이게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LNF가 그만큼 뭔가 매출을 업 시키면 에코프로비엠도 그만큼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주가에 뭐 기분 나빠하신다기보다는 뭐 적정한 비교를 통해서 같이 가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 뭔가 좀 흐름에 특징적인 포인트가 있어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략히 리스트업을 좀 정리를 한 건데 몰래 잠시만요. 네. 많은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의 양극재 탑픽은 에코프로비엠입니다. 거의 뭐 이한나 연구원이든 주민우 연구원이든 대부분 좀 이쪽 필드에서 유명하신 분들은 대부분 에코프로비엠이 양극재 탑픽으로 뽑습니다. 다만 뭐 그 다음으로는 김철중 위원이 뭐 LNF를 워낙 저처럼 F를 좋아하고 있는 것은 다들 아실 거고요. 당연히 에코프로비엠이 탑픽입니다. 다만 이런 흐름에 있어서 어떤 뭐 변화의 움직임이 있는지 한번 더 같이 알아보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는 양극재 대장의 기술 대결이라고 해서 에코프로비엠의 NCMX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었고 또 기술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어서 거래선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다만 LNF는 NCMA라는 신라면이 나와서 신라면 블랙으로 승부를 하고 있어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지금 독보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거고 이번 시간에는 캐펙스를 좀 더 먼저 볼 텐데 한번 표를 제가 가져왔어요. 이쪽에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표를 제가 또 다시 보면은 양극재 쪽에 에코프로비엠의 에코프로비입니다. 잘 안 보이시는 분을 위해서 에코비 그다음에 LN 이렇게 있고요. LN이 21년도에는 당연히 에코프로비엠의 6만 톤이고 LNF가 5만 톤 이렇게 해서 에코프로비엠이 용량이 더 큽니다. 선제적으로 많이 투자를 해서 실제 매출액도 많이 나고 영업이익도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는 에코프로비엠이 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약간 생소한 숫자가 나오는데
2022년도에는 11만 톤이 LNF가 나와요. 이쪽에 구지 공장이 이제 3월 달에 굳이 이 공장이 3월 달에 오픈을 준공을 해서 보통 이제 제가 주담이랑 통화를 해보니까 저도 이런 LG 화학에서 워낙 이런 수율 문제 때문에 배터리 회사의 수율 문제 때문에 실제 준공을 하고 나서 대량 양산을 하는 거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양극재도 그 정도 하나의 소재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LNF는 공장에 이제 신규 공장을 돌리는 거에 대한 노하우가 생겨서 5월에 바로 양산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 노하우를 획득했다. 그래서 5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제 7만 톤 공장에 구지 공장이 생기면 뭐 11, 12만 톤 정도의 캐파가 생긴다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일시적으로 에코프로비엠에 물론 에코프로비엠도 이게 약간씩 좀 더 올라갈 겁니다. 왜냐면 뭐 캠5의 그 삼성 SDI와 합작하는 공급을 하는 양극재 같은 경우에도 조기 착공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캐파가 좀 비슷해지는 구간이 22년도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엔 당연히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워낙 또 치고 나갑니다. 이 뒤에는 뭐 거의 뭐 50만 톤 이렇게까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23년도 이후부터는 사실 따라잡기는 힘들지 않고 22년도 정도만 이제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숫자로 인해서 좀 따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해가 2022년도다.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캐파는 공장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 공정 개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씩은 또 바뀔 수 있음을 참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 이제 분명히 근데 LNF도 20만 톤 이후에 이 숫자가 아직 뭐 LN우드, 레드우드 이런 숫자는 포함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24년도부터는 좀 청사진을 지켜봐야 된다. 워낙 요즘에 지금 착공 같은 건 또 빨리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또 한 번 더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실제로 이 구지 공장 같은 경우도 원래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원래는 올해 12월에 오픈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다만 지금 땡겨가지고 고객사들의 요청이 있어서 밤새도록 공장을 준공을 해서 3월 달에 오픈을 한 거거든요. 이렇듯이 예정돼 있는 공장을 이렇게 앞으로 땡겨와서 더 빨리 오픈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서 이게 공장이 뭐 빨라지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꼭꼭 확인을 해셔서 그런 부분은 실제 매출이 더 빨리 발생해서 바로 매출에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유심히 그런 뉴스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또 저희 펜을 좀 다음부터 좀 개선을 해서 갖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캐펙스 변화는 지금 2022년도에는 어느 정도 LNF의 11만 톤, 뭐 이런 11만 톤 숫자에서 경쟁이 유일하게 되는 때다라는 라이벌이 둘이 경쟁이 되는 때가 22년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숫자 경쟁이다. 결국은 지금 매크로에 워낙 지금 심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PER 뭐 결국 매출이 찍히는 거, 영업이익이 얼마나 찍히는지 이런 뭐 상상 속의 그런 데이터가 아니라 실제 숫자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다시 또 떠오르는 시점이 있을 텐데 최근 리포트들 예상의 미묘한 변화의 움직임이 좀 발생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보면 이거 보시면은 2021년도 이쪽 비교를 해볼게요. 2022년도 올해죠. LNF하고 에코프로비엠 보면은 2조 2천억, 2조 8천억. 당연히 훨씬 더 에코프로비엠이 크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54억하고 224억. 역시 대장 에코프로비엠이 훨씬 더 큽니다. 다만 이쪽에 원래 그 김철중 의원이 워낙 LNF를 좋게 보는데 이런 레포트들이 좀 새로 나온 게 있습니다. 보시면 원래 2월 달까지 가장 공격적으로 LNF의 성장성을 보고 있는 김철중 의원의 리포트를 보면은 매출액이 원래 예상이 2조 3천억이었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뭐 2조 2천억 거의 비슷하죠. 저 위에는 그 평균가인 거고 어떤 이거는 미래셋 개인별적인 리포트들의
예상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2조 3천억 이거고 영업이익도 1650억 이렇게 어느 정도 컨센이랑 비슷했었어요. 다른 증권사들의 평균이. 그런데 갑자기 이거 2022년도 2조 7천억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2천억 가까이 뭐 엄청 상향을 했죠. 이렇게 상향되면 왜 이렇게 상향을 했는지 또 지난 시간에 거를 잠깐 한번 말씀드리면 하이니켈 쇼티지 때문에 오더 증가한다. 지금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있다. 그다음에 테슬라 이런 부분이 있고 결국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하이니켈 그다음에 테슬라 이런 장점적인 이런 반도체 쇼티지 때문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이니켈 테슬라라는 큰 장점으로 통해서 영업이익률 상승을 통해서 이런 그 수치들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한나 연구원이 원래 에코프로비엠을 가장 좋게 보고 있는데 보시면은 이것도 거의 비슷했어요. 컨센이 2조 5천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이건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에코프로비엠 거 보면은 순이익이 1940억 이렇게 비슷합니다. 보시면 LNF 거를 제가 옆에서 갖고 가볼게요. 2702 2조 7천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195억 1950억 죄송해요. 자꾸 10억 단인데 지금 LNF가 오히려 더 크게 보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도 조금 더 올라갈 증권사별로 조금씩 달라가지고 이것도 조금만 올라갈 여지가 있을 거예요. 이쪽도 하이니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많이 봐도 좋은 데는 뭐 3조까지도 보는 경우가 있고 250억 2조 2,500억 이렇게까지 보는 회사도 있지만 뭐 그렇게까지 뭐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을 특히 22년도 23년도부터는 조금씩 차이가 나긴 납니다. 왜냐면 이쪽에 에코프로비엠도 증설하는 그런 부분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근데 2022년도에는 분명히 숫자가 한 번은 어느 정도 뭔가 여러 가지 환경들이 뒷받침되면은 이렇게 한 번은 이 숫자적인 부분에 있어서 역전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좀 요즘에 재미있게 보고 있고요. 워낙 실적 같은 것도 요즘에 크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짚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양극재 대장이 LNF 에코프로비엠이 LNF한테 매출이 뒤진다고? 야, 코스닥 1억이면 하지만 제가 이런 변화의 움직임들이 있다. 그 변화의 움직임에서는 테슬라를 가지고 있고 하이니켈 양극재 이런 두 가지 장점이 있지만 에코프로비엠은 하이니켈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거래선의 장점인 부분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다. 이런 거는 제 뒤쪽에 조금만 더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매출은 그렇다 쳐. 그럼 영업이익 안 될걸? 네, 영업이익은 안 돼요. 왜냐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워낙 10% 이상의 안정적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4분기, 4분기는 뭐 일시적으로 공장이나 성과급 이런 것 때문에 그랬었던 거고 영업이익이 워낙 안정화돼 있고 지금 LNF는 뭐 7, 8% 정도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무리 LNF가 에코프로비엠이 매출을 일시적으로 올라가더라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확실히 뭐 시총 1위죠. 코스닥 1위 기업한테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은 참조해두고 다만 이 매출은 한번 에코비를 넘어볼 수 있는 도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요청을 해보고요. 이 부분은 많은 이런 환경적인 요소들이 사실 LNF를 도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넘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어차피 둘 다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주분들은 에코비 주주분들은 기분 안 나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에코비 주주입니다. 물론 비중이 LNF가 더 크고 테슬라를 좋아하지만 그래서 최근 1, 2분기의 그런 흐름을 보면은 누구한테 우호적인 환경인지 보면은 결국은 지금은 LN이 더 우호적인 환경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원인으로 말씀드리면 최종적으로 이런 최종적인 OEM이 누구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죠. 4, 4분기에 물론 에코프로비엠도 하이니켈 양극재들의 쇼티지로 굉장히 잘 나가고 있지만 최종적인 OEM은 LN 같은 경우는 테슬라를 두고 있고 코비 같은 경우는 뭐 포드 이런 식뭐 폭스바겐 이런 쪽을 중심적으로 받고 있는데 테슬라는 뭐 지금 100만 대 작년에 팔았고 근데 올해는 거의 200만 대까지도 팔 것처럼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요가
예상치 대비 꺾이지 않고 있다. 수요가 지금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포드, 폭스바겐은 이제, 차량 반도체 쇼티지의 영향을 그대로 좀 많이 받고 있어서 기존 내연차도 줄이고 전기차도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거에서 수요에 영향은 약간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쇼티지의 영향을 에코비는 좀 더 받고 있어서 이 부분이 최종적인 OEM적인 부분에 있었을 때 LNF한테는 좀 더 우호적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런 전체적인 이런 반도체 쇼티지가 없는 상황에 있어서는 당연히 에코비가 워낙 거래선도 많고 지금 이 모든 포트폴리오를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LNF는 하이니켈 양극재로 거의 60% 이상 승부 보고 있고 앞으로 지금 더 늘어날 겁니다. 거의 뭐 80%까지 이제 갈 거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하이니켈 양극재도 있지만 이제 보급형 양극재도 워낙 이 많은 캐파를 바탕으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 수요가 반도체 쇼티지가 풀려서 수요가 풀리면 좀 더 점프를 할 거지만 당장 1분기, 2분기 같은 경우는 LNF한테 조금 더 우호적인 환경이다. 그런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하이니켈의 비중이 높아지면은 영업이익률이 더 올라갈 수 있을 거고요. 제가 LNF에 관해서는 테슬라와의 관계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한번 또 테슬라와 LNF의 그런 관계와 향후 전망 같은 거는 따로 한번 남겨보도록 하고요. 네, 결국은 이제 기분 나빠하실 필요 없이 뭐 당연히 대장은 에코프로비엠이고 이제 LNF가 동생인 상황인데 같이 가는 양극재 형제로서 한번 매출 비교를 해보면서 캐파 비교를 해보면서 영업이익 비교를 해보면서 이런 숫자 비교를 해보면서 주가의 흐름을 단기적으로 단기적이라고 해도 저는 뭐 이게 일주일 뒤줄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1분기, 2분기 이렇게 이런 환경을 반영해서 숫자를 보시면 더욱더 많은 것들이 보이고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심층적인 그 비교 분석 자료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나 도움이 좀 되셨으면 역시나 구독과 좋아요 좀 구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말 잘 쉬세요.